네, 이게 뭐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내 인생에 그동안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책이어야 하는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뭐 정말 좋은 책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누군가에게 어떤 책을 추천한다는 게 주제 넘은 일일 수도 있고 또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책들 몇 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 첫 번째 책은 콜린 윌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비평가가 썼던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만난 것은 굉장히 우연한 계기였는데요. 조금 늦게 신학교에 들어가고 신학교 생활을 해나가면서 다소 당혹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는데 그동안 다른 벗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나한테는 당연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의문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게 될 때 그것은 늘 당혹감을 사람들에게 안겨주죠. 그 당혹감은 오히려 나한테 또 하나의 도전이 되어 다가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내가 깊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고 바깥으로 빙빙 돌면서 그러던 차에 어느 날 학교 앞에 있는 서점에 들어갔다가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을 쭉 살펴보다가 그 당시에 내 마음을 딱 보여주는 것 같은 책 한 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책이 아웃사이더였는데요. 그 책을 꺼내가지고 책날개에 적혀있는 저자의 양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미 세계적인 비평가의 반열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 책을 썼을 때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불과 나하고 몇 년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정말 도저한 그런 인식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큰 도전으로 제게 다가왔고, 그래서 책을 꺼내가지고서는 서술하쳐 놀라 이렇게 열어보다가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걸 그가 뭐라고 규정하는지를 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어떤 그 미망과 부패 속에서 인간이 탈출할 수가 없는데, 탈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지만은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아웃사이더다, 이런 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정말 홀린 듯이 읽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거의 나이가 같은 사람이, 물론 나이는 저보다 수십 년 후이지만은 이 책을 썼을 때 그의 나이와 내 나이가 비슷하다고 하는 이것이 큰 도전이 되어서 공부 열심히 하기로 작정했고, 그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의 모든 책들을 내가 구할 수 있는 한 다 구해서 탐스럽게 읽었던 게 나의 독서 행위의 첫 시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책은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좀 느슨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본다고 한다면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가운데 나오는 한 문장을 저는 이렇게 좀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웃사이더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기를 아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아는 것, 이것이 아웃사이더들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다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탐색해야 하는 거죠. 아웃사이더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기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탐색해가는 모험가여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는 당연의 세계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붙여가면서 뭔가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웃사이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책과의 만남이
어쩌면 나의 일생의 방향을 결정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딘가에 속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속해 있으나 거기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 그 책과의 만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제게 또 큰 영향을 준 책이라고 한다면은 마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매우 어려운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읽기가 매우 어려운데,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아주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독일어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자체가 어려운데 독일어까지 해독해야 했기 때문에 그 책은 정말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학문한다는 것이 이렇게도 엄중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개념 하나하나가 얼마나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학자들이 그 개념 하나를 다른 개념과 분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고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하이데거의 문장 하나하나를 탐색해가는 과정이 정신을 훈련해가는 일종의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책을 통해 사유하는 방식을 배웠다고 얘기할까요? 그 책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전체를 요약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지평, 모두에게 열려있는 지평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좋은 책이었는데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다만 살아낼 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인생이 있다고 하면 뭘까? 이 고민들을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진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 하나 떠오르는데, 그는 인간을 가리켜서 다스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독일말로 남자를 뜻하는 단어는 남성 관사를 써서 데어만인데, 그는 의도적으로 중성 관사인 다스를 써가지고 다스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남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 통상 인간들을 뜻하는 말인데, 그것은 번역하기를 세인이라고 번역해요. 보통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죠. 그들은 늘 몇 가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잡담의 세계입니다. 잡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서 흉허물 없이 나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일종의 빈말, 별 뜻 없는 말들, 그냥 짓거리는 말들, 이런 것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 쇠인들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끝없는 호기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가 얘기하고 있는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창의적인 호기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경탄 같은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것을 찾아서 꽁충꽁충 마음이 뛰어다니는, 어느 하나 속에 진드거니 머물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 속에 진득하니 내 마음을 두고 그 속에서 깊은 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이것을 이제 호기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색은, 세인의 특색은 모호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호성은 참된 인식에 이르지 못하고 대충 알면서 아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것들을 모호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말이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그 모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이데거는 인간이 퇴락한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래적인 자기가 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게 본래성이란 말이 등장하죠. 기독교적인 언어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인간이 에덴 동산 이후에 죄로 얼룩져 가지고 자기의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아가야 하는 게 인간의 삶의 과제라고 얘기한다면 하이데거는 그런 다스만 곧 세인의 어떤 삶의 자리를 떠나서 본래적인 자기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아주 엄밀하게 책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책은 학문하는 일이 얼마나 엄중해야 하는지를 제게 가르쳐준 계기가 되었고 특별히 그것을 어쨌든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언어인 독일어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읽었고 그 훈련이 향후에 학문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꽤 여러 해 전입니다만은 제가 유럽에 일 때문에 나가게 될 때 언제나 장거리 비행기를 타게 될 때마다 고민되는 게 비행기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잠을 잘 자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영상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장거리 비행에는 책 몇 권을 동반하고 가는데 그 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함석헌 선생님의 시 모음집인 수평선 너머라고 하는 책을 들고 갔습니다. 공항에서 이륙하는 그 순간부터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까지 정말 빠져들 듯 수평선 너머라고 하는 그 시집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의 충격이죠. 그 시집을 쓰면서 함석헌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시인도 아니고 시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다만 내 마음을,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인데 나는 내 마음에다가 칼질을 했을 뿐이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자기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본 거죠. 그리고 칼질한 내 마음을 님에게 바친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그 시를 써야겠다, 내가 시인이 되고 싶어, 이런 욕망 때문에 시를 썼다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수많은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조금 더 미워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러나 그것을 기도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시를 썼던 것이죠.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 가운데 님이 오신다 이런 시도 있는데요. 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맞이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화들짝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님이 오실 시간이 다가왔는데 주변에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자기도 부끄럽게 이를 데 없는 모습이고 집에도 온통 엉클어진 게 있고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허둥거리고 있는데 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게 있는데요. 그 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날 위해 주자고 하는 그 방을 내가 쓸어 너한테 주고 나도 너와 함께 자리에 앉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시를 보면서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러운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이것을 깨끗하게 닦아서 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는 분주함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일 때문에 내 마음을 닦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혼돈 속에 빠져있는 내게 오셔서 님이 오히려 내 마음을 닦아주고 나와 더불어 앉으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우리에게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고 삶이 힘겹다고 느껴질 때 제가 만났던 시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마음에 붙이는 노래라고 하는 시입니다.
세상이 거친 바다라도 그 위에 비치는 별이 떠 있느니라. 까불리는 조각배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눈 떠 바라보기를 잊지 마라. 역사가 썩어진 흙탕이라도 그 밑에 기름진 맛이 들었느니라. 뒹구는 한떨기 꽃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뿌리 박길 잊지 마라. 인생이 가시밭이라도 그 속에 은흑한 구석이 있느니라. 쫓겨가는 참새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사랑의 보금자리 짓기를 잊지 마라. 삶이 봄풀의 꿈이라도 그 끝에 맑은 구슬이 맺히느니라. 지나가는 나비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영혼의 향기 마시기를 잊지 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혼돈스럽고, 그리고 역사가 진창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가시밭길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 거친 바다 위에 떠오르는 별빛이 있다는 것이고, 역사가 아무리 썩어진 흙탕물 같다고 해도 그 속에 맑은 기운을 솟아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고, 인생이 가시밭이라고 해도 그 속에 은흑한 구석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설적인 차원들을 보여주죠. 내 눈앞에 보이는 인생이 혼돈이라고 해도 혼돈 너머에 있는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음에 붙이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늘 이 시를 저는 마음속에 두고 살았습니다. 삶에 힘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그래, 그래도 저 너머에 별 하나가 있지. 역사가 너무 흙탕물처럼 느껴질 때도 그래도 이 흙탕물 같은 역사 속에서도 정말 기름진 세계를 일구는 사람들이 있지 하는 생각. 인생이 제 아무리 가시밭 같아도 그러나 내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사랑의 보금자리 지어가는 거지. 이런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힘들이 이 시 속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저는 이 시를 마음속에 두고 살아왔습니다.